결혼 20주년 기념일. 그날의 붉은 노을은 마치 핏빛처럼 민준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었다. 아내, 아름답고 현명했던 지연은 그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에서 영원히 떠났다. 굽이진 산길, 빗물을 머금은 검은 아스팔트, 그리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진 차량 잔해.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한 그녀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못했다. 경찰은 실족으로 인한 단순 사고로 결론지었지만 민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먹먹함과 의문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늘 안전운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그날따라 유난히 조심스러운 표정이었기 때문이다.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딸 소희는 어엿한 고등학생이 되었고 민준은 여전히 지연과의 추억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었다.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웨딩 사진 속 환하게 웃는 지연의 모습은 이제는 희미한 그림자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기념일이면 어김없이 그녀가 좋아했던 꽃다발을 들고 납골당을 찾았지만 차가운 돌덩이 앞에서 느끼는 공허함은 쉬이 채워지지 않았다. 어느 평범한 저녁, 습관처럼 틀어놓은 TV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멜로디에 민준의 시선이 고정됐다. 화면 속에는 화려한 조명 아래 사회 저명 인사들이 모인 재단 행사 장면이 비춰지고 있었다.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단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성이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민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화면 속의 그녀는 10년 전 그 끔찍한 사고로 잃었다고 믿었던 그의 아내, 지연과 너무나 흡사했다. 숨이 턱 막혔다.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떨어뜨린 줄도 몰랐다. TV 화면 속 그녀의 얼굴, 미소, 제스처 하나하나가 지연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이질감이 느껴졌다. 어딘가 모르게 세련되고 이전보다 더 강렬한 인상을 풍기는 듯했다. 뉴스 자막이 그녀의 이름을 흘러 지나갔다. 강예림, 미래재단 이사. 지연이 아니었다. 하지만 민주는 강렬하게 확신했다. 저 여자는 그의 아내, 박지연이 분명했다. 아빠, 왜 그래? 얼굴이 창백해. 소파 옆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딸 소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주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과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다. 10년 전 죽은 아내가 살아있다니. 그것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거대 재단의 이사로 화려한 삶을 살고 있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TV 화면 속 지연의 잔상이 눈앞에서 아른거렸고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슬픔과 함께 새로운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다. 다음 날 민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밤새도록 강예림과 미래재단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다. 뉴스 기사, 재단 홈페이지, SNS 등 닥치는 대로 그녀의 흔적을 찾아 헤맸다. 놀랍게도 강예림은 미래재단의 핵심 인사였으며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세련된 외모와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존경받는 리더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녀의 인터뷰 영상 속 목소리, 말투, 심지어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민준이 기억하는 지연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에 대한 정보는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출생, 가족관계, 과거 이력 등 그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강예림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사람처럼 그녀의 이전 삶에 대한 흔적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민준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어떻게 한 사람이 10년 동안 자신의 모든 과거를 감쪽같이 지울 수 있을까? 아빠, 왜 이렇게 늦게까지 컴퓨터만 보고 있어? 무슨 일 있어? 늦은 밤까지 잠 못 이루고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는 민준을 걱정한 소희가 방으로 들어왔다. 민준은 차마 10년 전 죽은 엄마를 TV에서 봤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딸에게 쉽게 꺼낼 수 없었다. 아직 그조차도 이 현실을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별일 아니야. 그냥 옛날 사진들을 좀 보고 있었어. 어색하게 둘러대는 민준의 말에 소희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만약 TV 속 여자가 정말 엄마라면 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과거를 숨긴 채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리고 10년 전 그 사고는 정말 단순한 실족 사고였을까? 다음 날
민주는 조심스럽게 미래재단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재단 건물 앞에서 강혜림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고 그녀의 차량 동선을 파악하려 애썼다.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민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10년 전과 똑같은 얼굴, 똑같은 분위기. 하지만 그녀의 주변에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며칠 동안의 탐색 끝에 민주는 강혜림이 매주 수요일 오후 재단 산하의 한 봉사센터를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곳은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였고 강혜림은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어르신들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었다. 그 모습 또한 민준이 기억하는 따뜻하고 배려심 많았던 지연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민준은 수요일 오후 용기를 내어 봉사센터로 향했다. 봉사센터 안은 따뜻한 온기와 활기로 가득했다. 앞치마를 두른 강혜림은 능숙하게 음식을 나르고 어르신들과 밝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민주는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다. 10년 전의 아내와 너무나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낯선 타인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멀리서 그녀를 지켜봐야 할지 망설이던 민준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봉사센터 한쪽에서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고 있는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과거 민준과 지연의 결혼식에도 참석했던 지연의 대학 동창 수진이었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수진에게 다가갔다. 저 혹시 박지연 씨 아세요? 갑작스러운 민준의 질문에 수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그를 바라봤다. 지연이? 지연이는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혹시 누구세요? 민준은 망설이다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저 지연이 남편 민준입니다. 수진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더니 이내 눈물을 글썽였다. 민준 씨 살아계셨군요. 지연이가 그렇게 갑자기 정말 안타까웠어요. 민준은 수진에게 TV에서 강혜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연과 똑 닮은 여성을 보았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수진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지만 민준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함께 봉사센터 한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강혜림 씨요?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랫동안 미래재단에서 일하신 걸로 알아요. 워낙 똑 부러지셔서 금방 이사 자리까지 오르셨다고. 수진은 강혜림에 대해 아는 몇 가지 정보를 민준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하지만 그녀 역시 강혜림의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10년 전 지연의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혹시 지연이가 사고당하기 전에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아니면 재단 일과 관련해서 혹시? 민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요, 지연이가 재단에서 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던 건 기억나요. 신규 복지센터 건립 꽤 큰 규모였죠. 사고 며칠 전에는 뭔가 좀 예민해 보이기도 했어요. 피곤해 보이기도 했고 하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으니까. 수진과의 짧은 대화는 민준에게 새로운 의문을 던져주었다. 지연이 맡았던 재단 프로젝트, 그리고 사고 직전 그녀의 예민했던 모습.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민준은 수진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혹시라도 강혜림에 대해 떠오르는 정보가 있다면 연락해달라고 부탁했다. 수진과의 만남 이후 민준은 10년 전 지연의 사고 기록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경찰 조사 보고서, 당시 뉴스 기사,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목격담까지 샅샅이 뒤졌다. 보고서에는 빗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했으며 운전 부주의로 인한 단순 사고로 결론 지어져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 의혹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때 문득 사고 당시 뉴스 기사 댓글에서 눈에 띄는 내용을 발견했다. 사고 차량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직전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것을 봤다는 익명의 목격담이었다. 단순한 댓글이었지만 민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불안한 예감이 있었다. 민준은 곧장 변호사를 찾아가 10년 전 지연의 교통사고 재조사를 요청했다. 오랜 시간이 흘렀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조사는 쉽지 않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고
마침내 희미하게나마 검은색 차량의 형체를 담고 있는 영상을 구할 수 있었다. 화질이 좋지 않아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는 없었지만 민주는 그 검은색 차량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한편 민주는 딸 소희에게 조심스럽게 TV에서 엄마와 똑 닮은 여자를 보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지만 민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소희 역시 혼란스러워했다. 소희는 인터넷을 통해 강예림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고 그녀가 엄마와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를 졸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희는 엄마의 대학 동창들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소희의 노력 덕분에 민주는 지연의 대학 시절 절친했던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지연이 사고 직전 자신이 맡았던 재단 신규 복지센터 건립 프로젝트의 심각한 비리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폭로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재단의 고위 관계자들이 건축 자재를 빼돌리고 안전 기준을 무시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고 지연은 이러한 사실을 묵과할 수 없어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는 것이다. 친구는 지연이 사고 당일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주었다. 재단의 비리 사실을 폭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민주는 모든 정황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내의 죽음 뒤에는 재단의 비리를 은폐하려는 검은 음모가 숨겨져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어쩌면 강예림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지연 역시 그 음모와 깊숙이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예감이 민준을 덮쳐왔다. 민준은 강예림에게 직접 접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매주 수요일 봉사센터를 방문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우연을 가장해 그녀에게 말을 걸 기회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떨리는 마음으로 봉사센터를 찾은 민준은 멀리서 봉사활동에 열중하고 있는 강예림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10년 전 민준이 사랑했던 지연의 따뜻하고 밝은 미소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간 민준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저 실례합니다. 강예림은 봉사활동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낯설고 차가웠다. 무슨 일이시죠?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강예림은 잠시 민준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지만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처음 뵙는 분 같습니다. 민준은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그녀의 입에서 차가운 부정이 흘러나오자 가슴 한쪽이 아릿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연과의 과거, 두 사람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결혼 기념일, 첫 만남, 함께했던 여행. 민준은 간절한 마음으로 지연과의 소중했던 순간들을 그녀에게 상기시키려 노력했다. 하지만 강예림의 표정은 변함없이 냉담했다. 그녀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죄송하지만 저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후 이전의 모든 기억을 잃었습니다. 박민준 씨라는 분도 전혀 기억나지 않네요. 강예림의 말에 민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5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다니 10년 전 지연의 사고와는 또 다른 사고였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민준은 포기하지 않고 그녀에게 지연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웨딩 사진 속 환하게 웃는 지연의 모습, 딸 소희의 어린 시절 함께 찍었던 가족사진 속 지연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던 강예림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민준은 놓치지 않았다. 이 사진 속 여자는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네요. 마치 꿈속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희미한 반응이었지만 민준에게는 한 줄기 희망처럼 느껴졌다. 그는 강예림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예림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민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지 못하고 짧은 대화를 허락했다. 두 사람은 봉사센터 근처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은 다시 한번 지연과의 추억, 그녀의 성격과 습관 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강예림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민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했다. 그러던 중 민준은 무심코 지연이 커피를 마실 때마다 특이한 버릇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시계 방향으로 2번 젓는 습관. 그 순간 강예림은 자신도 모르게 똑같이 커피를 젓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눈에 띄게 흔들렸다. 강혜림은 자신의 손에 들린 커피잔과 무의식적으로 반복했던 낯선 행동을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녀의 굳건했던 방어벽이 서서히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10년 전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 그리고 재단의 비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CCTV 영상, 지연의 친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익명의 목격담까지 모든 정황 증거들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강혜림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민준의 진지한 태도와 일관된 이야기에 점차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점차 흔들렸고 머릿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는 듯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사고, 검은색 차, 비리, 폭로. 단편적인 단어들이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강혜림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했다. 그녀의 뇌리 속에서 10년 전에 끔찍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굽이진 산길, 뒤따라오던 검은색 차량의 섬뜩한 헤드라이트, 그리고 강렬한 충격과 함께 의식을 잃었던 마지막 기억. 그녀는 5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말했지만 민주는 직감했다. 그녀의 기억 상실은 10년 전 사고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누군가가 그녀의 과거를 지우려 했던 것이다. 그때 민준의 딸 소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소희는 엄마의 대학 동창들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다고 했다. 강혜림이 5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기 직전 그녀의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미래재단의 고위 관계자들이 그녀를 미행했고 사고 직후 그녀는 기억을 잃은 채로 발견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의 신원 확인을 돕는 과정에서 그녀는 강혜림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단 관계자들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10년 전 재단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던 지연은 누군가의 계획적인 방해로 사고를 당했고 살아남았지만 기억을 잃었다. 그리고 재단 측은 그녀의 과거를 숨기고 강혜림이라는 새로운 인물로 만들어 그녀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 했던 것이다. 민주는 강혜림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10년 전의 사고, 재단의 음모, 그리고 그녀가 강혜림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된 경위까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지만 민준이 제시하는 명확한 증거들과 그녀 스스로 어렴풋이 느끼던 과거의 잔상들이 그녀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결국 강혜림은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고 자신을 둘러싼 음모의 실체를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준과 소희의 도움을 받아 10년 전 사고와 재단 비리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고 과거의 동료들과 접촉하며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 나섰다. 그 과정은 위험하고 험난했다. 재단 측의 방해와 위협이 끊이지 않았지만 민준과 지연, 그리고 소희는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지지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그들은 10년 전 교통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재단의 비리를 은폐하려는 계획적인 범죄였음을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 증거를 확보한 민준과 지연은 언론에 모든 사실을 폭로했고 재단은 거대한 파문에 휩싸였다. 관련자들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은폐되었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법정에서 기억을 되찾은 지연은 10년 전에 끔찍했던 사건과 그 이후 강혜림으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에 대해 증언했다. 마침내 법원은 재단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렸고 지연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과 과거를 되찾았다. 강혜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의 아내 박지연으로 돌아온 것이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민준과 지연 그리고 소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져 있었다.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되찾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매 순간이 그들에게는 소중하고 감사한 선물이었다. 거실 한쪽 벽면의 웨딩 사진 속 환하게 웃는 지연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희미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현실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곁에서 다시 밝게 빛나고 있었다. 10년 전의 비극은 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를 통해 그들은 더욱 강한 유대감으로 묶였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감사합니다.